문자의 주인공은 김치가 아니. 그래서 저는 합격자 자소서 샘플 여러분 참조한다고 갖다 모으는데 문제는 참조가 아니고 갖다 빽.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트렌드는 그 누구보다 자동차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아는 게 제가 자동차 업계의 기획팀.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연일 올리는 뭐랄까 이제 그룹사별로 회사별로 자기소개서 전략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대부분의 5천 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IBK 기업은행은 어제 급하게 올렸는데도 지금 뭐 조회수를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6천 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인기가 많은지 이쪽 부분을 조금 끊어서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오늘은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상시채용으로 바뀌면서, 수시채용 그죠, 상시채용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시기를 좀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최근에 또 보니까 5월 6일인가 그까지, 5월 5일인가까지 접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 하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현대차가 진짜 자소서 물량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하고 좀 다르게 자소서의 트렌드가 뭐냐면 계속 지원 분야별로 바뀌고 있고, 문제는 지원 분야뿐만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차 부분을 생각을 먼저 하시면,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하면 현대차는 상시채용 그죠? 상시채용으로 바뀌었죠. 작년부터 상시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2년 전에 3년 전에 모비스에서 이미 상시채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모비스 인사팀에서 하는 거 아니고 각 그 사업부에서 일단은 채용을 하고 서류 심사를 거기서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면접을 하는 형태.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현대차가 이거는 전사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룹 차원으로 확대를 했죠.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상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 따져보면 문제가 뭐냐면 모비스는 원래 또 공고 나오고 그러니까 상시 채용도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공채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상시 채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 상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제 얼굴 보이시죠? 저 화면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화면에. 이것 때문에 제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상시채용 발표하자마자 한 20군데에서 전화 왔었거든요. 신문사, 그 다음에 방송국 이래가지고 제가 계속 도망다니다가 여기는 이제 뭐랄까 좀 더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전화 인터뷰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시채용은 흔히 알듯이 이제 현대차는 인력의 탄력적 운영, 그게 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연말에 소요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채용이 끝나면 6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TO랑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수시로 사업부별로 뽑아버리면 그게 좀 낫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채용 인원이 약간 줄 수는 있다. 그때도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했고 똑같이 얘기한다면, 그러면 근데 현대차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채용 인원은 줄이지 않겠다. 연간 채용에 뭐 대졸 채용 8,700명 유지하겠다고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도 뭐 올해 인사팀을 하다 보니까 몇 명을 뽑겠다고는 얘기하지만 몇 명을 뽑았다고는 발표 안 합니다. 저희 때부터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은 줄 수는 있다. 난 우리한테 유리한 건 뭐냐? 상시 채용이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채 한 번밖에 지원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번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을 좀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얘기를 하고 짚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자소서를 확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 그죠? 확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는 보면 이제 공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대부분의 지원 회사들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본인 회사 선택 기준과 그 다음에 현대차 해당 직무를 선택한 직무를, 해당 직무 분야를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죠. 선택 직무를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 이게 다 지원 동기입니다. 이제 예전처럼 지원 동기라고 딱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현대차는요 글로벌 넘버원이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기업들은 저렇게 풀어주고 있죠. 근데 저게 원래는 예전에 얘기했던 지원 동기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공통적 부분인데, 이제 현대차가 자소서가 많이 바뀌어 왔어요. 실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열정에 대한 뭐 관심도를 묻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버리니까 문제는 전부 다 어렸을 때
뭐 미니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커서는 자동차 잡지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대학교 돌아서는 자작당 이게 있으니까 다 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또 한 번은 자유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양식으로. 그래서 자유양식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최근에 2년 전부터 이렇게 바뀌어 있죠. 현대차가 자소서가. 근데 이게 공통 부분이 있고 각 직무별로 약간씩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공채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다른 그룹사와 달리, 다른 그룹사는 현대차 공채와 다르게, 다른 그룹사는 뭐냐면 외국어 하한 점수가 있죠. 근데 현대차는 하한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여기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히려 하한 점수가 없다는 게 오히려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애매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읽어보면,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대부분의 이제 뭐랄까 전문가, 소위 말하는 취업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요, 현대차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지원자가 현대차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항목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만드는 거 아는데 무슨 이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의도나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인사팀이나 면접관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 원래는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하나, 그 다음에 그 기준에 적합한지 하나.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요거는 어떻게 작성하냐면 막 기준을 일단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가장 말하는 발전 가능성 이런 나오는데, 발전 가능성이고 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엄밀히 말하면 개인과 회사의 공동의 발전 이거라는데 참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놓고 이제 현대차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아닙니다. 봉사활동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봉사활동은 좀 애매합니다. 기업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ISO 24000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근데 문제는 정말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궁금한 거 뭐냐, 행간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원래는 이렇게 선택 기준과 적합한지만 제시하면 됩니다. 근데 제시는 그 기준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대해서는 적합한지는 구체적인 논거나 데이터나 뭔가 있어야겠죠. 그냥 막연히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건 맞는데, 그럼 두 가지고 기준이고 선택 기준은 이거고 현대차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진짜 미안하지만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그거 보려는 게 아니고 행간이 뭐냐 하면 선택 기준은 이겁니다. A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러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 기준에 맞습니다. 저 또한 이러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맞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본인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A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러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 또한 이러이런 장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행간은 숨어 있는 거. 저 또한 이렇게 잘할 수 있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어렵죠. 그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친구들이 뭐냐면 순서를 좀 바꿔서 하면 됩니다.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현대차에 적합한지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냐, 현대차를 많이 찾아보는 겁니다. 어디? 네이버 말고, 네이버는 제발 구글 가가지고 막 찾아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걸 끄집어내 놓고 거기에 맞는 내가 괜찮은 걸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본인의 장점으로 기준을 설정하면, 역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설정해서 쓸 때는 A 기준이고 이런 적합하고 저 또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아시겠죠? 어때요? 괜찮겠죠? 그래서 그리고 천자기 때문에 나누면 됩니다. 기준이고 한 문단은 선택 기준이고 현대차는 적합한 게 이거를 설명하고, 두 번째 문단은 제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천자는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어떤 해당 직무 분야를 지원하게 된 계기, 이유와 선택 직무를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이게 소위 말하는 지원 동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제가 풀어드리면, 지원 동기는 약간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지원 동기는 제가 항상 이건 많이 얘기도 했는데, 이제 지원 동기 자체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자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화면에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을 제가 나눠놨습니다. 근데 서론 부분에서는 엄밀히 와서 이제 회사의 장단점 분석인데, 이거는 현대차에서는 지금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왜? 1번 항목이 그걸 적었다는 거. 그죠? 그 여기다가 또 현대차가 어떠니 저떠니 적을 필요 없잖아. 여기 왜? 질문이 해당 직무 분야를 지원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해서
현재 역량, 미래 역량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랄까 미래 자동차에 대한 기술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고의 연구개발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미래에는 오히려 고객 관점에서의 마케터의 자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본인의 어떤 의미냐, 본인의 생각을 적는다는 거 생각. 무슨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어떤 뉘앙스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어떤 거냐 하면 실제 본인의 뭐 특별한 계기가 있다든지 뭐 현대차에서 인터넷했다든지 현장 실습을 했다든지 아니면 현대차가 꼭 아니더라도 자동차 부품업계라든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했다 이런 걸 좀 꺼지고 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서론 부분은 어떠한 경우도 두 문장이네만 적자고 두 문장이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 부분이다. 본론 부분은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 제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네 가지가 첫 번째는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선배들이 지겹도록 써가지고 이제는 기업이 그걸 안 믿습니다. 여러분 선배들한테 너무 울고 먹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저의 적성과 비전과 일치합니다. 이건 또 뭔지 모르잖아요. 세 번째, 현대차 개인적인 친구 쓰면 안 됩니다. 뭐 아버님이 30년 동안 근무하시는 현대차에서 안 되겠죠. 근데 중견 중소 기업은 됩니다. 근데 네 번째, 최악의 지원 동기를 쓰지 말자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에이,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실제 맞더라도 쓰지 말아야 될 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 그래서 결국은 지원 동기는 여기 보면 설명해 놨더니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 이거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잘한다는 겁니다. 뽑혀야 될 이유를 적는 겁니다. 맞죠? 그래야 되면 본론에는 직무 베이스로 해야 된다. 현대차가 아니고 직무 베이스로. 그럼 가장 좋은 거는 뭐 직무 베이스 첫 번째는 직무와 연관되는 공부했으면 됐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기계 이거보다는 AB 과목을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격증에서 일반 기계 기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쓰면 되겠죠. 두 번째는 경험도 있겠죠.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뭐 아예 인턴을 해가지고 현장 실습을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업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아니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자작 동아리 동호회 이것도 되겠죠. 여러 개면 여러 개를 적는 거고요. 마지막은 세 번 그다음에 간접적인 경험도 있겠죠. 과대표로 해서 리더십도 있고 롯데리아 알바에서 고용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뉘앙스냐면 직무와 직접은 연결되지 않지만 조직에 적합한 공통 영역, 인성적 인물을 언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격을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 나열한 다음에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2번 항목입니다. 근데 2번 항목이 천자죠. 그러면 이제 좀 전략적으로 적자고요. 어떻게 적냐면 이제 조금 두 문단을 알아가지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는 앞에 문단에 다 나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 문단은 어떤 거냐. 이 중에서 내가 정말 이 준비 중에서 경험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걸 하나로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알겠죠. 하나는 몰아서 다 쓰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는 특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질문을 보면 국내 여부는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하나씩만 볼게요. 하나씩 볼게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이게 원래 현대차의 슬로건이었죠. 이게 예전의 자소서 질문의 메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는데 여기 제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거는 1차원적으로 접근하지 말죠.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가. 자동차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주관적인 판단. 그러면 이제 본인의 경험 베이스, 경험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키워드가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 거가 꼭 하나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남들이 흔히 적을 수 있는 건 절대적으로 적지 말자. 자동차. 이런 거. 근데 고객 관점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국내 영업 보면 고객이라고 하는데 고객보다는 엄밀해서 특정의 단어나 키워드를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객 접점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막연히 고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당신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꺼내면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예, 저는 단골 고객이 아닌 블랙 컨슈머가 제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도 관계없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저는 뭐랄까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식상합니다.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 근데 2, 3번이 좀 어렵습니다.
2, 3번이 여러분의 자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국내 확보에서 미래 전략 및 방향 및 아이디어를 기술하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려운. 그죠? 3번도 비슷합니다. 3번은 자동차 판매가 다른 소비재와 어떤 차이점인지 서술하고 이에 대한 자동차 미래 장터에 대응에 위한 본인의 전략을 써라.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이거는 현대차가 이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작년에. 그죠? 저희는 종합 모빌리티다. 모빌리티 사업이다. 그래서 실제 BMW나 이런 벤츠에 보면 실제 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킥보드도 만들거든요. 실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뭐랄까 이동 수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미래 전략 방향과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데 도전적으로 적어도 됩니다. 단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거 다 합시다 이렇게 접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마케팅 관점이죠. 영업본부잖아. 마케팅 관점이라면 아예 SPC 합시다. 고객을 나누고요. 고객을 타겟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시다. 그러면 저는 추천하는 거는 뭐 앞으로는 그 노인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년층을 타겟으로 했는데 실버나 노년층을 타겟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그럼 안정성이 더 중요한 모빌리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항상 고심이 뭐냐면 20대 젊은 세대들의 현대차 이탈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실제 보면 면접 때 그거 질문했습니다. 20, 30대가 현대차를 안 사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 30대를 타겟으로 해서 모빌리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타겟팅 하자고요. 고객을 찝어서 전체를 다 하자고 하지 말고 고객을 찝어서 SPC 해가지고 정확하게 타겟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집중하자고요. 예. 저는 10대 고등학생 여자들만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찍어서 좀 좁혀놓자고. 다 잘할 수 있다 이거보다는. 왜? 다 잘할 수 있다가 엄밀해서 하나도 못한다는 걸 반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3번은 조금 또 다른 관점이죠. 자동차 판매가 다른 소비재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죠? 애매하죠. 그래서 또 찾습니다. 자동차 판매 인터넷에 많습니다. 카페에도 많고.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검색 수준이라면 다른 친구 다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건 차이점은 일단은 뭐냐면 하나만 제시하는 거는 뭐 면접에서도 그렇고 뭐해서 하나의 논리로 접근하면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는 그걸 부정하려고 그러네요. 그걸 깰라고 합니다. 깰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논리가 아니고 뭐냐면 좀 여러 개를 던져주면 됩니다. 여러 개를. 그래서 저는 소비재의 차이점은 뭡니까? 저는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개 하나보다는 두 개보다는 세 개의 차이점을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차이점에서 하나만 꺼지고 나와야 됩니다.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래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할까? 가장 많은 거 공유 얘기나 공유 경제 나오겠죠. 근데 공유 경제만이 대안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다른 친구들이 많이 쓸 거라면 그걸 안 쓰는 게 맞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좀 다른 개념으로 좀 찾을 수도 있다.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2번, 3번 항목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논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개별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는 보면 이제 아예 제네시스나 이제 재경 파트는 아예 가장 자신 있는 역량 하나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저쪽에 이제 공통 항목에서 쓸 때는 그냥 여러 개 적고 하나 특화시켜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하나만 특화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이 역량이란 것은 결국은 장점이거든요. 근데 성격적인 장점으로 쓰는 것보다는 직무와 연관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전략계획이라면 기획력과 연관되는 것들을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아니면 전체적인 뭐랄까 기업에 대해서 이해도라든지 이런 거. 그럼 재경이라면 엄밀해서 거기에 대해 연관되는 이거는 하나의 논리로 크게 하나의 스토리도 갈 수 있고 재경 공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역량은 실제 보면 회계관리 능력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쭉 다 나열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그래서 회계학도 배웠고요. 이런 자격증도 땄고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요. 이런 공부대 세무사 아르바이트 됐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붙여서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략기획에서도 기획력을 하나를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개 경험을 어필해도 관계없다는 거. 왜? 이 경험이란 부분이 내가 진짜 독특한 경험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독특한 경험 하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 개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A, B, C, D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또 나열하기 애매하다면 A, B, C, D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장점을 제 것으로 기억력, 남다른 기억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B 경험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보면 전략 지원 파트에서는 이거는 뭐 전략 지원이나 연구 쪽에는 이제 연구 경력이나 세부 전공을 쓰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사나 이쪽들 여기 요 프로젝트를 쓰라는 건 이거는 크게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프로젝트를 만약에 전략 지역이 아니고 연구 개발이나 이런 쪽에 쓰려면 엄밀히 와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적인 면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공계 친구들이 가끔씩 인문계 친구들처럼 팀워크나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문계는 그쪽이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인문계도 마케팅이나 영업이라면 거기에 연관되는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쓰는 게 더 의미 있다면, 이공계는 당연히 그 실제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쓰는 게 낫겠죠. 이것도 똑같이 그냥 만약에 이공계라면 첫 번째 문단은 내가 세부적으로 했던 프로젝트를 다 나열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에는 그 중에 하나만 집중해서 나의 뭐 역할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가. 근데 상황 설명이 아니고 구체적인 나의 노력과 행동 이걸 설명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 지원에는 선택 항목이라고 희망자에 한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문계라도 연구개발에라도 만약에 이걸 선택사항인데 나는 학사가 석사만 쓰라고 한다. 근데 뭐 희망자는 써도 된다. 그러면 좀 뭐랄까 비워놓지 말고 그냥 프로젝트 한 거라도 적으시는 게 오히려 의미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넘어갈까요? 그럼 다른 항목도 볼까요? 다른 항목은 이제 여기는 이거는 아까랑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이제 차별적인 직무 강점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놨고요. 이를 통해서 당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이건 면접 때 자주 제가 질문하는데 전공이나 본인의 장점, 그 다음에 그게 우리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적으라고. 그럼 이건 두 가지를 다 보는 목적입니다. 두 가지를 다 보는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엄밀히 말해서 이 친구가 자기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전공 지식에 대해서 아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직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의 직무 강점은 잘 도출합니다. 근데 문제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못 봐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엄밀히 말해서 마케팅이라고 전략기획이라고 하면 전략기획에서 하나를 끄집어내면 좋습니다. 전략기획에는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속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있고, 예산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회의체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집어가. 이 장점이 예산관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질 겁니다라고 이렇게 타겟을 좀 진짜 직무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 장점이 이러니까 제가 전략기획 잘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연결해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직무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직무에 대해서 좀 봐야겠죠. 그죠? 그렇다고 이게 꼭 뭐랄까 정답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략계획이 뭐 하는지를 찾아봐야겠죠. 근데 전략계획은 실제 보면 재무계획 쪽은 사업계획서상에서 엄밀해서 이제 손익에 연관되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 전략계획은 엄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 이거는 재무적인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공장 올해 50% 착공, 이건 목표. 그래서 재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목표 관리하는 게 전략계획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예, 그래서 이런 분석력이 꼼꼼함, 꼼꼼함 너무 많아. 만약에 이런 분석력을 강조했다. 이런 분석력이 실제 각 사업부에 대해서 성과, 경영, 목표에 대비해서 평가할 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획이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전략 계획이 어떤 건지는 좀 찾아보셔야 되고, 없으시면 제 유튜브에 이제 뭐 기획 파트 올려놨기 때문에 일부분 올려놨지만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좁혀가지고 그 부분에 잘할 수 있다. 강점은 뭐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잘 아니까. 근데 이거는 직무에 구체적으로 연결한다. 근데 이게 엉뚱하게 또 전략 계획인데 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체 개발 쪽에는 혁신이 무엇이고, 혁신성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사례. 이야, 멋집니다. 왜? 직무가 차체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차체 개발이라는 것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혁신의 정의는 뭡니까? 사전적으로 언급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만의 생각입니다. 예. 가정용어, 비유, 메타포, 은유 좋습니다. 혁신은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뒤집기라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본인 얘기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렇게 비유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재미없이 혁신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재밌는 표현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혁신은 내 나름대로 이겁니다. 그게 이런 정의입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나의 경험 쪽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경험 쪽으로 가면 그 혁신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의성이나 혁신이란 부분은 엄밀해서 아이디어만 살짝 바꿔도 혁신입니다. 그죠? 맞죠? 근데 아이디어를 살짝 바꾼 걸 그걸 여기 천자를 적으라고 그러면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아이디어 바꾼 걸 적고 난 다음에 혁신과 창의성과 관계없는 다양한 노력들 같이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혁신이 크게 보인다는 거. 아시겠죠? 뭐 혁신을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바꿨다면 그건 의미겠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디어 변경이라면 그 혁신이나 창의성에 대한 뭐랄까 뭐 내용 이외에 본인의 노력과 행동을 다양하게 적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작 부품부터 이제 여기는 보면 첫 번째는 시작 부품 개발은 최신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노력. 근데 이건 개인적인 노력은 엄밀히 말해서 좀 생각해봐요. 개인적 노력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적인 노력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부족해서 학원 갔다도 개인적인 노력이고요. 직접 뭐 공장에 가서 찾아서 물어봤다. 전문가를 찾아갔다. 이것도 개인적인 노력이 되고요. 아니면 저는 구글을 통해서 계속 뭐랄까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한다. 개인적인 노력이고요. 그죠? 아니면 제가 뭐 캐드 카티아를 배웠는데 집에서 제가 혼자 50개를 그려봤다. 이것도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이거는 노력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3번은 왜 묻냐면 이제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 주어진 거 그대로 하는 친구들. 소극적인 주어진 건 잘하는데 새로운 걸 찾지 못하거나 이건 또 최신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 찾는 친구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팀워크 활동이고 그 다음에 그죠? 활동의 팀장과 팀원의 입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그죠? 활동의 사례. 그죠?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엄밀해서 뒤에도 나오겠죠. 다른 파트에도 팀워크나 의사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자체가 팀워크나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한 게 플랜트 운영이나 다양한 사업부와 다양한 뭐랄까 부서랑의 유기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운영이나 현장을 가버리면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이 현장 작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팀원 팀장으로 활동했던 사례는 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팀플 나오겠죠. 뭐 가장 많은 게 팀플, 졸업작품, 창의설계, 캡슨 디자인, 좀 공모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핵심은 본인의 노력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팀원, 팀장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생각 영역은 이거고 의사소통 능력이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A라는 방식, B라는 방식, C라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항상 기업이나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에 주목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구개발 설계 쪽은 역량을 하는 주요 전공 과목 선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나열하면 하면 되겠죠. 그럼 습득한 역량과 성취도가 있기 때문에 성취도는 합정이고 습득한 역량이란 것은 그 과목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웠다, 어떤 장점이 됐다는 겁니다. 배웠다가 아니고 어떤 장점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뭐 전기 지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 전기 지식에 대한 기본 이해력 완성 이런 식으로 자꾸 장점을 연결해 줘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좀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특정 분야죠. 모터스포츠 마케팅이나 고성능 브랜드 앤 글로벌 마케팅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굉장히 이제 여러분 자소서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 마케팅 쪽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의 트렌드라든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고민해보시고 실제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이버 절대 안 됩니다. 네이버 안 되고 구글링을 통해서 하거나 좀 뭐랄까 해외 자료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두 개의 분야는 이제 국내에 대중화되어 있는 분야가 또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기사.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 타겟으로 이 직무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장기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엄밀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엄밀해서 구글 알림에 등록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글 알림에다가 구글 알림이나 아시죠? 그래서 모터스포츠 그 다음에 N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답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논리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논리란 것은 항상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논리보다는 여러 개를 던져주는 게 조금 더 안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죠? 기억에 남는 모터스포츠 사이클 사례 한 개. 그죠?
인상 깊었던 거 아쉬운 거 그죠? 나올 게 영광 F1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거보다는 이제 글로벌 쪽이 많으니까 오히려 국내보다는 글로벌 사례를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M브랜드라는 걸 아시죠? M브랜드의 타사 고성능 브랜드에 대비해 차별화 포인트를 못 해. 이게 안정성을 가든지 주행성을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죠. 뭐 출력을 가든지. 그래서 그걸 다 하겠다? 이거는 좀 3번에서는 다 이걸 다 다른 경쟁사보다 잘하겠다 논리는 보다는 하나를 찍는 게 낫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아예 안정성에 주목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다를 구체적으로 푸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소속된 집단, 여기도 보면 이제 사양 자재 관리는 소속된 집단에 겹쳐서 동시에 얘기했던데 본인이 얘기했던 일정이 겹쳐서 동시에 지는 거. 이건 시간 관리 개념이죠. 밑에는 수행하는 결과가 좋지 않았던 사례를 이렇게 해소했던 거. 여기는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소속된 집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현대차다.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팀워크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여기서는 여기도 분명히 팀플이나 조별 과제, 캡슨 디자인, 창의 설계 공모전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졸장 나올 거고 프로젝트 일부 나올 거고. 근데 여기는 차라리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 학교 울타리를 좀 벗어나는 거 좋습니다. 꼭 이 분야와 연관이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렇죠. 사양 관리나 차량 품질 관리 평가와 연관되는 경험이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조금 애매하다면 연관되지 않은 거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현장 실습, 뭐 친구 아버님 뭐 이런 간의 수공하는데 일주일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조금은 이제 남들이 흔히 쓰는 거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례 어려웠던 점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대응 능력인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본인의 대응 능력.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말하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크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노력과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고요. 그 장점이 지원 문제가 어떻게 됩니다. 이게 스타 기법이죠. 소위. 근데 저는 스타 기법 이거 버리라고 합니다. 뒤쪽. 왜? 너무 많이 연결하고요. 터무니없이 추상적으로 연결하고요. 계속 반복되니까 나도 알아 임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꼭 그렇게 다 연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구조로만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구조를 쓰더라도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상황, 문제, 생각, 과정이 길어진다는 거. A 프로젝트인데요. 주제는 몇 명이 뭐였고요. 팀원은 3명이고요. 일주일에 2명만 되었고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1등, 2등, A 플러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좋아. 그 상황이나 문제, 그 다음에 과정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는 이유는 압니다.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근데 미안하지만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상황, 문제, 과정 이런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노력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여러 개 다양하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돼봤고요. 첫째, 둘째로 넣어도 첫째 이렇게 바꿔요. 둘째 이렇게 바꿔요. 셋째 이렇게 쓴다. 넷째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는 수치화 계량하면 좋습니다. 목표 대비 120% 달성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노력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좀 해줘라. 왜? 여러분이 과거에 노력과 행동을 했다면 우리 회사 들어와서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요게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 그래요. 구체적으로 안 적은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예 그거는 면접 때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구체적으로 안 적었기 때문에 면접까지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좋아. 어렵죠? 쉽게 풀어줄게요. 아예 공식을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와서 이제 공대 친구들을 특히 이제 뭐냐면 글을 쓰다 보면 글이 안 돼서 단어가 생각나서 네이버를 가거든요. 네이버 가서 단어 찾다 보면 저 밑에 보면 뭐 그렇죠. 뭐 배너들이 막 기양찬란하게 나오다 보니까 딴 데 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부담만 가져요. 그래서 그러면 글로 쓰지 말고 정리해보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좋아. 그러면 질문 있으면 질문을 이거는 A4지나 노트북 뭐 아무데나 써도 엑셀 워드 질문 하나 뺏겨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은 해야겠죠. 아, 나 과대표 체육대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상황 설명해야죠. 근데 상황 설명 얘기했잖아. 안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한두 문장이 됩니다. 4학년 때 과대표였는데요. 2학년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체육대회 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 첫째 2학년 과대표를 불러서 이렇게도 얘기해봤고요. 2학년들이 맞는 종목으로 바꿔봤고요. 홍보 방식도 이렇게 바꿔봤고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 개 구체적으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체육대 2등 했습니다. 됐죠? 이거는 적기 쉽죠?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습니까? 아, 예, 팀워크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저희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자소는 끝났습니다. 왜? A와 E를 이으면 됩니다. 4학년 과대표 때 체육대회를 통해서 남다른 리더십을 저희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이렇게 했고, 둘째 이렇게 했고,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요까지 얘기하면 적으면 자소서. 그죠? 요거 얘기하면 면접입니다. 그러면 근로전형보다는 더 쉽죠. 그래서 앞쪽에 현대차의 경험을 배워서 묻는 거는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먼저 하고 다시 하세요. 그럼 자소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면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먼저 또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이런 방식으로 바꿔요. 그러면 비단 저 질문이 없어도 됩니다. 제가 만약에 뭐 캡션 디자인을 걸 쓰겠다. 그러면 질문 없이 그냥 캡션 디자인 당시 상황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상황이나 핵심의 상황 설명은 뭐랄까 이제 큰 거에 큰 경험에서 자꾸 작은 경험으로 아 캡션 디자인 했는데요 그때 이런 주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캡션 디자인 할 때 그냥 에피소드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A 주제를 가지고 올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좀 쉬워졌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프렌트 운영은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현대자동차 나갈 방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와 접합함과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자동차에 나갈 방향은 계속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산업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뭐 네이버도 있긴 있습니다. 증권 탭에 가면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증권사에서 산업에 대한 동향.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바뀐 자동차 산업협회가 있는데 이거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현대차가 협력업체를 이렇게 만든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애매해. 왜냐하면 원래는 웹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웹진이 이제 웹진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웹진이 작년부터 막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제목만 보고 구글링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그 자동차는 오토모티브 신문 있죠. 오토모티브 모빌인가? 거기 신문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신문. 거기를 꾸준히 찾아보시면 자동차의 전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는지가 다 있습니다. 물론 미래 자동차나 친환경 에 넘어서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가겠지만 근데 자율주행에서 과연 현대차가 얼마만큼 먹을 게 있는지는 찾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네이버나 이쪽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구글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현대차가 이제 종합 모빌리티 사업으로 간다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그럼 현대차에 대한 사업 계획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본인의 장점을 연결하라는 거니까 요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를 골라서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원한 직무의 키워드 설명이죠. 이것도 뭐 크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기나 인적이 보면 금융 기술의 미래 어렵습니다. 물론 전공자는 잘 알겠죠. 차체 경영에 대한 금융 기술의 미래 전망. 그 다음에 생산 기술 엔지니어에서 역할과 포부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분야는 최고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끈질기게 여기는 가장 키워드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스스로 최고의 목표 끈질기게 이거는 SK 자소서하고 비슷합니다. SK가 요거 똑 비슷하거든요. 스스로 최고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했던 게 이거 경험을 찾아야겠죠. 이쪽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이슈라든지 트렌드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스스로 최고의 경험은 본인한테 근데 최고의 경험이라고 해서 너무 주어진 것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제가 뭐냐면 실제 보면 여기 생산기술 엔지니어에서 역할과 포부가 있어가지고 제가 입사 후 포부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초보 수준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최고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중수는 꾸준히 자기개발되고 업무 관련 자격증도 기회가 되면 대학원도 갈고 꼭 이공계 친구들은 기술사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중수를 쓸 것 같으면 초보로 하세요. 중수는 가만히 보면 일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니고 달인의 경지가 돼야겠죠. 넘어가서 그래서 달인의 경지는 뭐냐 하면 딱 두 가지 구조입니다. 입사 후 포부는 첫 번째는 직무 관련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직무 관련 목표. 근데 1년, 3년, 5년, 10년 나눌 필요는 없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 롯데그룹. 왜? 롯데그룹은 질문 자체가 입사 후 10년 후 시나리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좋아. 현대자동차는 10년 후 목표가 좋아요.
작은 기업은 중견은 5년 목표가 좋은데 10년 후에 목표인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육공장 아반떼 라인에서 제가 품질 관리 최고의 전문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반떼보다는 더 좋은 거는 현대차 보면 구글 찾아보시면 모델명이 있습니다. LZ, F4, GK 뭐 이런 식의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소나타하고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꺼진 거예요. 육공장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겟을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팀명이 있으면 팀명을 그냥 찍으세요. 왜? 그렇게 찍어야지 우리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막연하게 품질 관리 잘하겠습니다 하면 하나 써서 여기저기 다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어놓고 그다음 직급이가 안 됩니다. 팀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찍어놓고 그럼 찍었다면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액션 플랜이라고 있죠. 액션 플랜. 이 액션 플랜은 뭐냐면 지원 동기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걸 적은 거고 이 액션 플랜은 내가 입사 후에 할 겁니다. 그럼 최고의 품질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예, 입사 후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품질 분량에 대해서 다시 리뷰해가지고 저만의 분류로 재분류한 다음에 뭐 분기에 한 건씩 개선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두 번째는 예, 품질관리 가장 중요한 게 현업 작업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호회 가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예. 그 가장 중요한 품질은 외부에 자동차를 하는 고객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클레임 관리도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외부에 있는 자동차 동호회 카페 가입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걸 적습니다. 근데 이거 적으라면 이제 걱정해요. 왜? 정답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미안하지만 현직자도 정답 못 적습니다. 틀린 답변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만의 논리, 생각만 있으면 됩니다. 왜? 인사 담당 면접관한테는 이 친구는 이 부분은 좀 잘못 알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일 하는지 알고 있네. 요 뉘앙스만 남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좀 이건 해결됐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 인력 운영 쪽에는 좀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도 좀 힘든데 입사 후 기여 부분이 있고 적합한 거는 저거는 얘기하고 이제 이슈 사항에 대해서나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동기부여라는 거지. 그 다음에 2009년에 약간 달랐습니다. 인사는 어떤 업무로서 예상될 어려운 뭘까. 기존의 관행의 불합리에서 개선했던 거. 이거 보면 다 인사에 대한 키워드, 인사에 대한 걸 알고 있는지를 묻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는 실제 보면 우수 인재 확보, 조직 운영. 그래서 어느 게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좀 뭐랄까 조금 생각해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장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앞쪽에서 설명한 거랑 거의 중복되고요. 2번은 이슈 사항 중에 자동차에 대면에서 현대차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우수 인재를 확보할 거냐, 조직 운영을 중요시 할 거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논리입니다. 근데 한쪽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뭐냐면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론까지 그걸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막연하게 방향성만 제시하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리크루트 방법을 써야 됩니다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무엇을 통해 동기부 이게 아까 보면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건 논리는 비슷하겠죠. A가 저를 움직이게 하고요. 그걸 앞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그 입사 후에 무조건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 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렇고 여기 보면 인사는 무엇이고 수행해야 될 업무는 어떤 건지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인사 업무를 아는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는 그래서 뭐냐면 인사쟁이 카페라든지 인사가 좀 애매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인사부서 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인사를 오래 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실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근데 인사가 약간 보수적인 조제가 스펙을 조금 더 보는 경향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 중에 1등은 기획 보내고 2등은 인사 제가 2등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인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형태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보려면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돼요. NCS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사를 전공 안 하더라도 NCS를 가서 보거나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카페의 인사쟁이라든지 가장 좋은 거는 인사 관련 초급 인사 관련 교육 과정도 들어보는 게 좋은데 가장 애매한 게 인사 파트가 오픈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폐쇄적으로 되어 있고 정보를 찾기 애매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정보까지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제일 웃기는 거는 인사 부분이 각자 회사가 다르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때 뭐 삼성이나 LG, 현대 뭐 다 인사 담당자 모임이 저희 다 같이 하니까 가면
특별한 거 알고 뭐 자기만의 특별한 거 있다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번 같은 경우는 자꾸 찾아보고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정이나 현직 인사 담당자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커뮤니티에 가서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3번은 기존 관행이나 불합리를 느끼고 개선한 사례니까 이거는 엄밀해서 기존 관행 제도에 대한 불합리합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제 인사 파트가 왜냐하면 너무 정체적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하는 능력이 있는 친구를 요즘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본인 경험 속에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노무관리 쪽은 노무관리에 대한 필수 역량 본인이 어떤 노력 이거는 뭐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이상적인 노사관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제 본인이 이거는 한쪽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노무관리는 노조가 안 좋다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은 여기는 노무관리상에서 이걸 이상적인 노사관계를 얘기한다면 엄밀해서 공익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은 뭐냐면 상생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여지는 노조가 너무 한다는 논리가 약간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건 노무관리 담당자거든요. 본인이 그걸 막는 역할에. 그래서 원래 보면 기획이나 인사 파트는 노조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노조가 복수 노조가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없지만. 그 다음에 3번은 노동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이제 구글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찾아봐야겠죠. 네이버보다는. 그래서 구글 알림에 등록해놓고 계속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구글 알림에는 키워드만 넣어놓으면 계속 찾아서 나한테 메일로 보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뭐 시간 날 때 읽어보고 시간 나지 않을 때는 클릭해서 보는 것 보고 뭐 엄밀해서 메일 하면서 온 소제목이나 이런 걸 봐도 충분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HR 기획이나 인력 운영은 보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영어를 읽으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크게 장점은 근데 3번이 이제 장점, 약점을 동시에 적으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장점은 가급적 직무와 연관되는 지식, 경험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적는 게 낫고 약점은 성격적인 약점을 적는 게 낫습니다. 근데 성격의 약점은 다른 IBK 기업은행에서 다른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엄밀히 말해서 가장 피해야 될 거는 장점 같은 단점 적지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적고 난 다음에 그걸 개선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적어놓고 반면에 단점은 이것도 안 되고 단점인데 제가 HR 기획에서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궤변이라는 거.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쿨하게 인정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A4지에 이렇게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고 지원 직무와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 걸 하나 가지고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단점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고 이러이러한 점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A, B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거기서 단점에 대한 경험이나 사례를 붙여놓으면 단점이 커져버리거든요. 근데 A, B의 노력은 좀 구체적으로 메모보다는 제 휴대폰에 있는 삼성 메모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다이어리 10권으로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 그래서 구글 알림이를 좀 하려면 구글 알림을 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슈 같은 걸 현대차는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자동차 이거는 엄밀해서 그런 질문이 없더라도 엄밀해서 경영지원 전략기획이라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왜 현대차가 자동차 산업을 우리나라에 대변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키워드를 이렇게 구글 알림이 등록하시면 이렇게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럼 계속 클릭해서 읽어보시고 추가하고 자기 의견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 노트북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트북을 쓰면 이제 엄밀해서 의존도가 많이 높습니다. 자소서 써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찾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노트북은 낭비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남자분들은 처음에 딱 가면 네이버 스포츠나 아프리카 TV가 어제 LG 이겼어 이러고 하이라이트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 골 넣었어 그러면 그 한 30분 1시간 갑니다. 여성분들 비슷합니다. 본인의 관심사를 보다가 여성분들 대부분은 이제 막 찾다가 보시면 옆에 배너에 내가 전에 봤던 원피스가 뜨거든요. 그럼 재빨리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막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고 안 삽니다. 결국은 뭐냐?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시간만 낭비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하는 거는 그렇다고 스크랩 하지 마세요. 신문 스크랩 시켜놓으면 문방구만 주문을 시킵니다. 왜? 노트 사줘. 딱불도 향기나는 딱불 사줘. 볼펜도 형형 색깔 사줘. 그죠? 1주차 열심히 오래 붙이고 본인 의견 적습니다. 근데 2주차 아무도 안 합니다. 3주차 2주차는 신문기사 찍기로 찍어다니고 3주차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스프링노트.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자동차 산업에 관심 있다면 이 스프링노트를 한 권을 자동차 산업 분석에 쓰십시오. 어떻게? 기사가 나온 거라. 그럼 핵심만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나라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가 한 권, 두 권 됐다. 자소서에 적으면 됩니다.
저는 스프링노트 2권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뭐 면접 때 사진 찍어 가든지 들고 가시든지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노력이 오히려 더 많다. 그리고 이거보다는 더 좋은 거는 온라인을 벗어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부분이 여러분의 경험 베이스를 묻기 때문에 경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답이 잘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것도 많다는 거. 그럼 더 헤맨다는 거. 근데 과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맞을까? 자소서 질문에 대한 답 적고 면접도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데 그보다는 더 쉬운 방법은 답부터 먼저 적으면 됩니다. 답은 결국은 뭐냐?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부터 먼저 많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경험의 정리는 좀 생각해 몇 번 제가 올려드렸는데 경험 정리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뭐 스타기법도 이런 경험 정리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표나 양식을 주면 여러분은 자꾸 숙제를 인식한다는 거. 그래서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A4지나 노트북 정리할 때만 정리하고 안 봐요. 그 다음에 연대계별로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옛날 방식입니다. 큰 종이 전지를 2장 삽니다. 어디 파냐고 묻지 마시고요. 문방구에 팝니다. 다이소도 팔고요.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장당 2장에 600원이에요. 근데 이제 문방구에 사러 가면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전지 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큰 거 줄까요? 작은 거 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거 사셔도 돼요. 그래서 2장을 사서 하면 어떻게 하냐. 집에 일단 들고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방이 지저분해질 거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 방 벽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방식은 많이 넣으면 동그라미 가지치고 동그라미 가지치고 이뻐요. 근데 우리 정세는 안 맞아요. 그럼 좋아. 전지에다가 동그라미 많이 칩니다. 근데 동그라미 속에는 큰 경험, 편의점 알바, A 벌벌과제, 비봉사활동, 캡선 디자인, 군대 이런 거 적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밖에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적는 겁니다. 롯데리 알바, 코피 나서 바퀴벌 나서 이런 거에 다 적습니다. 왜? 이거는 엄밀해서 경험은 큰 경험으로 내가 잘한다는 증명을 하고 세부 에피소드로 간다. 왜? 과대표에서 리더십 있습니다가 아니고 과대표 체육대 때는 이런 일에서 리더십입니다. 이게 자소서나 면접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설득해야 돼요. 그러면 작은 에피소드가 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정리할 때 2가지 욕심 버리자. 첫 번째는 숙제 아니거든요. 다음 주까지 끝내야지 아닙니다. 취업할 때까지 천천히 하는 거고요. 2번째, 자소나 면접에 써야지. 롯데리아 알바할 때 코피 났다. 바뀌면 이거 못 쓰잖아요. 근데 저건 아니면 지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적용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원래 목적 5가지. 첫 번째는 스펙 싸움이 아니고 스토리 싸움입니다. 스토리는 작은 에피소드 돼요. 며칠 안 하고 반나절 한 것도 됩니다. 이건 다른 데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좋아. 그런 거를 정리하라고 하면 여러분 핑계 됩니다. 아, 다음 주에 뭐도 있고요, 뭐도 있고,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벽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술 먹고 돌아서 안 하셨고요. 아침에 눈뜨고 안 하시겠습니다. 2번째, 자소 질문 보셨잖아요. 꼭 현대차도 지금 다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계열, 다른 그룹사도 동시에 거의 대부분 3월 몰려 나오거든요. 원래는 좀 달랐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한꺼번에 몰려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없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경험 없으면 못 쓰거든요. 그 경험 여기 다 있습니다. 3번째, 나는 인사 파트 가고 싶어요. 근데 현대차 계속 기다리는데 인사 파트가 안 나와요. 그러면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뭐 CJ 같은데 영업관리라도 나 가고 싶어 이런 경우 생기겠죠. 뭐 근데 그러면 인사 파트에 들어가는 경험이 아니고 영업관리와 관계되는 경험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썼는 거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죠? 그럼 끌고 가가 끝만 살짝 들는. 그럼 인사하면 면접관이 얘 경험 없네. 얘 직무 모르네 이래 버린다는 거. 그 경험이 여기 다 있습니다. 3번째, 아니 4번째 면접 질문 여기서 다 나옵니다. 본인 역량이 뭐예요? 본인 장점 뭐예요? 자수 질문도 여기 다 있죠. 5번째, 기껏 뭐 현대차 제가 여름에 아르바이트 한 거 적었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인데 혹시 현대차 아르바이트 이외에 이 장점이 다른 경험에 발휘된 거 없습니까? 이런 머리 하얘집니다. 맞죠? 근데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 사진으로 그대로 찍힙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소서든 어떠한 면접 답변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정리되면 여러분이 자소서, 어떠한 자소서, 어떤 면접 갖다 쓰면 돼요. 이게 여러분의 컨텐츠고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4-5개 경우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 정리부터 다시 하는 게 자소서 면접 전에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은 해보시자. 이거는 뭐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제 유튜브 클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유명했던 김치 사대기.
제가 강의 때 자주 보게 되는데, 그죠? 좀 개막장 이래가지고 너무 이까지는 너무 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보니까 오히려 시청률 올라가요. 그래서 드라마 개막장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김치, 이 움짤의 주인공은 김치가 아니고요. 저 뒤에 프린트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치가 날아가면 프린터는 A4지를 뱉으면서 재빨리 자기 몸에 김치가 안 묻게끔 막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방송 장면이거든요. 근데 기업이 생각할 때는, 기업들은 이제 앞에 김치를 보는 친구가 아니고 저 뒤에 프린터 볼 수 있는 친구를 원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은 다 김치 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 자소서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제가 뭐 인터넷 카페 안 가니까 합격자의 자소서 좀 공개해 달라고, 합격자 거 보여 달라고. 근데 생각해 보죠. 현대차 자폐할 때 예전에 합격자 자소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다 사진 찍어 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공시에는 그 문구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인터넷 합격자? 그 합격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인터넷에는 합격자 자기소개서 밖에 없습니다. 왜? 팔아먹기 위해서 다 합격자로 바뀌어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게 맞는지. 그래서 저는 합격자 자소서 샘플, 여러분 참조한다고 갖다 모으는데, 문제는 참조가 아니고 갖다 뺏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 정말 싫습니다. 예전에 특정의 모 대학교 갔는데, 국립대학교에 이제 뭐냐면 20명이 같은 과인데 자소서가 다 똑같은 겁니다. 저렇게 옛날에 현대차의 이제 자유양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문단이 있는데, 한 문단이 특이하게 다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이성적인 거 쓰면 안 되거든요. 그땐 자유양식이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열받아서 원인을 찾았더만 어떻게 하냐. 다 인터뷰했고, 그러니까 한 명이 실토했습니다. 선배가 합격자 자기소개서라고 보라고 참조하라고 너만 봐 이렇게 줬대요. 근데 그 선배 제가 불러왔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두 명한테 줬대요. 근데 그 두 명이 그래도 경쟁자인데 다른 친구들한테 다 줘가지고 20명이 다 똑같아졌다. 재밌을까요? 그래서 제발 합격자 자기소개서 사례 샘플 찾는 거 바보짓 하지 마십시오. 본인 이야기해야 된다. 인사 담당은 모를 것 같지만 10명만 읽으면 다 합니다, 실제. 그래서 본인 걸 적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1시간 가까이 돼버렸나요? 그래서 현대차의 자소서에 대해서 뭐 한번 전체적으로 쫙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계속 바뀌면서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오면 그때 필요한 거 있으면 밑에 질문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댓글을 뭐 방송을 찍어 드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생각은 해보시고요. 근데 이 자동차 부분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동차가 다른 분야에서 지금 침체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특화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수성도 굉장히 많고, 현대차만의 좀 아픔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를 현대차는 좀 간과한 것도 있고. 왜? 실제 보면 전기차가 배터리 영향 그것 때문에, 충전 때문에 멀리 못 가니까 충전소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럼 충전 기기는 얼마 안 한다. 단 그걸 장소를 비교하는 임대료가 많이 든다. 이래서 수소차로 가버렸죠. 근데 수소차는 더 비싸요. 수소 충전기 충전소를 하나 만들면 30억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GS 칼텍스 여수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천안이라든지 뭐랄까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수소 도시로 만든다면서 많이 지원을 많이 해주죠. 평택은 대표적으로 삼성 캠퍼스가 들어오면서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고. 또 똥똥한 데 빠졌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 봐야 된다는 거. 글로벌 시장만, 현대차만 지금 위험한 건 아닙니다. 글로벌 메이저 업계가 다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제 한 번에 이제 이렇게 위기를 겪고 다시 한번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내연 기관이 아니고 미래 자동차, 전기 자동차부터 친환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자동차가 나갈 방향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요.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크고, 자동차 꼭 현대자동차나 모비스, 기아차가 아니더라도 엄밀히 와서 작은 1차 협력 업체도 굉장히 큰 데가 많거든요. 뭐 2조가 넘는 업체들은. 저도 마지막 회사가 자동차 부품업계 1차 협력 업체입니다. 저희 때는 상장 업체였습니다. 거래소 상장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자동차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아는 게, 제가 자동차 업계의 기획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돌아보니까 자동차 업계에 안 나오신 분이 오토 뭐 이래가지고 취업 전문가라고 막 돼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조금 더 트렌드에 민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현대차의 투자 계획부터 시작해 사업 계획 이런 걸 좀 많이 찾아보시고,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해가 구글 알림에 등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추천한 거는 아까 했듯이 스프링도 뒤에 자꾸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트렌드
지금 왜냐하면 자소서 질문반도 다 그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묻기,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적인 요소가 많이 빠지면서 그런 걸, 경험이나 그런 걸 묻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고, 한 시간이 다 됐네요. 현대차 자소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종합 정리를 해봤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 트렌디한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족한 거 있으면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른 것도 준비해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